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비행기와 공항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간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마도에 공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은 아마 모르시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대만도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운데에 이렇게 있죠. 대한해협에. 자, 대마도를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뭐 가로 길이는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크죠. 그러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에는 약 67만 명이 살고 있고요. 대마도에는 약 3만 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와 대마도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제주도를 보면 이렇게 평지가 많이 발달돼 있죠.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죠. 보시면 반대로 대마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즈와라 항이 있는 곳에 이렇게 스시마 공항이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를 보시면은 굉장히 1900m에 이르는 큰 공항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스시마 공항을 이렇게 구글을 눌러 보시면은 우측 화면에 이렇게 처음에는 1975년도에 1500m짜리 활주로가 만들어졌다고 나와죠. 그리고 1983년에 제트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1900m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일본도 섬에 이제 많은 사람이 살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의 소멸이라는 것처럼 일본도 이제 버블 경제가 지나고 이제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스시마도 대마도도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약 3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때 제트기까지 다니던 대마도 공항에는 이제는 프로펠러 비행기밖에 다니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렇게 플라이트 레이더라는 이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대마도에 여기 공항 표시가 나옵니다. 이걸 검색해 보시면은 얼라이브를 눌러서 보시면은 어제 다닌 비행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은 어제 총 9편의 비행편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편수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어떤 비행기가 다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NA라는 항공사에서 Q400 한때 우리나라 제주항공이 처음에 운항했었던 비행편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쌍발 프로펠러 항공이죠. 78인승인데 이 비행기가 후쿠오카에서 들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 10분에는 나가사키에서 이렇게 오리엔탈 에어 브릿지라는 회사에 ATR 422 42인승 상발 터보프롭 비행기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가 이렇게 본토에서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처럼 이제 일본은 섬마다 공항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마도에도 이렇게 공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마 아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자, 이 짧은 거리 뭐 우리나라에서 대마도랑 일본에서 대마도랑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대마도에 공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제주도도 이제 거리가 비슷하니까 뭐 대마도도 있을 수 있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부산에서는 대마도 공항으로 비행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혹자는 아마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다니겠죠. 좀 그러면 같은 이유로 그럼 일본은 왜 다니고 있을까요? 경제성이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플라이트 레이더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자, 어떻습니까? 42인승 항공기가 자, 나가사키에서 다니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42인승 비행기가 다니고 있다고. 자,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울릉공항에 어떻습니까? 50인승 비행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80인승 비행기가 다녀야 된다고 그러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스시마 섬이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그에 반해서 자, 울릉도가 얼마나 작은지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작은 섬에 여러분들 50인승이 경제성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렸죠? 스시마 섬에는 42인승 비행기가 다니고 있다고. 자, 혹자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울릉도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독도를 때문에 울릉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뭐 제가 정확하게 대마도에 얼마나 많은 일본 분들과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도의 이 공항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78인승 비행기와 그리고 42인승 비행기밖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과연 울릉도에 80인승 비행기가 할 수도 있겠죠. 뭐 대마도에도 78인승이 다니니까. 그런데 50인승은 안 된다. 자, 그 말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대마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대마도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키섬이라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섬이 보이시죠? 이키섬. 자, 여기가 대마도고요. 여기가 이키섬인데, 이키섬은 일본 본토에서 더 가깝죠? 일본이랑. 자, 이 섬에도 공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키 공항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눌러보시면 이키 공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키 섬이 일본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본 본토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30km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가까운데도 공항이 있어요, 여러분. 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20km밖에 안 돼요. 30km. 근데 여기도 이키섬에 공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보시면 공항의 자, 공항 길이가 얼마일까요? 한번 보시면은 활주로 길이가 딱 1200m입니다, 여러분. 울릉도에 자, 어떤 공항이 지어지고 있죠? 1200m짜리 공항이 지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이키섬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키 공항이 나오죠. 눌러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또 정보가 나옵니다. 자, 어라이벌을 이렇게 눌러 보시고 이제 로드 얼리어 플라이트 어제 어떤 비행기가 운항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나가사키에서 오리엔탈 에어브리지라는 항공사의 ATR 42600이라는 비행기가 이렇게 아침 8시 20분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오후에 4시 20분에 또 이렇게 한 대가 또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편에 42인승
42인승이에요, 여러분. 42인승 비행기가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나가사키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나가사키에서 이렇게 비행편이 제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시죠? 42인승 비행기예요. 42인승 비행기가 자, 이끼섬에 이렇게 1200m 활주로에 운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울릉도에 1200m짜리 공항이 지어져서 처음에 울릉도가 계획한 50인승 이하의 비행기가 다닌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2025년 6월 18일자 뉴델리에서 나온 울릉공항 짧은 활주로폭 연장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이제 기사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울릉도를 보시면은 자, 처음에 1200m로 계획이 됐죠. 이제 50인승을 맞춰서 이렇게 항공기를 이제 울릉공항을 활주로를 설계를 했는데,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 보십시오. 2023년 항공사업법을 해서 국내선 한정 50석에서 80석으로 늘어났다면서 갑자기 국토부가 8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로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일본의 이키섬에도 보여드렸죠. 42인승 비행기 아무런 문제 없이 잘만 다니고 있습니다. 1200m 활주로에. 자, 그런데 자, 여기도 나오죠. 19일 뉴델리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울릉공항 50인승 항공기 설계에 맞춰서 설계됐다고 됐죠. 자, 그렇지만 해당 기종으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하면서 제작사들의 주력 제품이 50석에서 70에서 150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고 와서 80인승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 공항을 건설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일본에서도 42인승 비행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만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니고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은 마치 어디서 이런 얘기를 갖고 왔는지, 처음에 1200m 50인승에 맞춰서 설계된 울릉공항을 갑자기 이 사람들은 50인승의 비행기는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함께, 그리고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제품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갑자기 항공사업법까지 바꾸면서 50석에서 80석으로 갑자기 늘렸죠. 울릉도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울릉공항 활주로가 짧다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72인승의 비행기를 처음에 울릉공항이 당초 계획된 거는 50인승 1200m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인승이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과, 그리고 항공기 제작사들이 바뀌고 있다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80인승까지 늘렸어요. 취항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 취항하는 항공사가 이제 거기에 맞춰야지. 이제는 취항하는 항공사를 위해서 활주로를 늘려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0m 내에서 72인승 항공기가 운항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5월 27일자 나온 이제 스포츠 경향의 기사를 보시면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1200m 안전할까를 통해서 보시면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서메어의 대표가 울릉공항 취항 사전 준비에 울릉공항과 유사한 일본 오키나와 북쪽 요런 섬에 1200m 활주로 요런 공항을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탐방 후
1500m 할주로 ATR 600 항공기에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27일 밝혔다고 나오죠. 자, 울릉공항에 운항하겠다는 항공사의 대표가 직접 일본의 1200m 섬에 활주로를 가진 섬에 이렇게 운항하고 있는 그 항공기 ATR-72 항공기를 직접 운항되고 있는 곳에 방문해서 문제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1200m에 짧아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대표가 직접 일본의 1200m를 가진 할주로를 가진 섬에 방문을 해서 그 ATR-72 항공기가 1200m에서 이착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일본은 이렇게 가까운 섬에도 공항을 다 지어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대마도로 가는 비행편이 없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자, 이렇게 가까운 섬을 비행기를 타고 쉽게 다니고 관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행편이 없이 여러분들은 부산에서 대마도로 이렇게 멀미를 하면서 배를 타고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대마도에 이렇게 공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행편이 없을까요? 42인승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가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50인승 이하의 프로펠러 비행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